네. 2025년 12월 마지막 스터디. 오늘 병아리 청년부터 네. 시작하도록 합시다. 네, 저는 아픈 손가락 서클 인터넷입니다. 네. 네. 서클 인터넷을, 제 기억에 요게 아마 이번까지 하면 세 번째 저희 스터디에서 얘기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기억이 되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트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요 그래프상으로 여기 올라가는 제가 여기 좀 잘못된 800, 300불, 200 이렇게까지 올라갔던 적이 없던 것 같은데 263불? 네. 저희가 180불 언저리 막 해가지고 막 이제 서클 더 간다 만다 할 때 한번 요 꺾이는 시점에서 이제 스트를 한번 했던 것 같고, 그리고 지난달에 제가 그 서클 인터넷에 대해서 한 번 더 조사를 하고 마지막으로 연말을 마감하는 시점에 또 이제 서클 인터넷 하면 또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핵심 종목이다 보니까 내년에는 뭐 요즘 좀 뜸한 얘기가 좀 들리긴 하지만 연준 의장 교체되면서 유동성 풀리고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발행량 증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되면 서클 인터넷은 자연스럽게 좀 상승, 뭐 이제 이 초반처럼 드라마틱한 상승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재 지금 이 주가는 그래도 좀 바닥을 다지고 있는 수순이 아닌가 라는 차원에서 좀 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개요는 지난달에 발표한 내용하고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없지만, 네, 그래도 간략하게 좀 다시 말씀을 드리면 USDC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는 핵심 주체고, 네,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의 그 핵심 기축통화 이자 이제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 인프라라는 이제 USDC. 지금 점유율은 조금씩 이제 뭐 늘어나고 있지만 기존에 있던 테더가 워낙 막강한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 서클 인터넷 그룹에서 제공하는 상품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뭐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대다수의 수익이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그런 이익이 서클 인터넷 그룹의 주요한 수익원으로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클 같은 경우에는 USDC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사이고 점유율은 2위, 그리고 규제와 투명성을 무기로 해가지고 테드와는 좀 다른 그런 성향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 역시나 주 수익 모델이 USDC 예치금에 발생하는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라고 하면 기준금리가 낮으면 그만큼 수익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와 같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가 떨어지는 기조에 있을 때는, 그리고 이 시점이 미국이 기준금리를 또 이제 낮추는 그런 시기와 맞물렸기 때문에 좀 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결국 이제 드러나서 보니 수익은 그 달러 예치금에서 나오는 부분이 상당량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서클 인터넷 그룹 수익은 떨어진다라고 하면서부터 계속 인제 그 주가가 빠진 걸로 그렇게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규제 수혜라고 했을 때는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돼서, 이게 사실 지니어스 법안이 통과가 됐지만 실제로 그 법안이 시효가 되지는 아직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요게 인제 좀 더 본격적으로 공식화하게 제도권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 서클에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은 나는 뭐 인제 신뢰를 좀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게 일부 어느 정도 주가에는 선반영이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점 같은 경우에는 금리 민감도. 금리 그 주요한 수익이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이자 수익이기 때문에 달러 금리가 떨어지면 인제 주가가 그 회사의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고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대신에 인제 반대로 얘기하면 서클 같은 경우에 USDC 수익원이 예치금 이외에 플러스 알파적인 수익이 나게 되면 고것은 서클에 있어서는 인제 장점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손익계산서나 영업이익 봤을 때는 좀 변동성이 있지만 결국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영업이익에 대한 그 순이익률에 대한 것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앞으로 인제 잠재력이 어떻게 될 것이냐, 그리고 지금 금리 인하로 인해서 수익이 좀 낮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이외에 인제 페이팔이나 아니면 JP 모건 다른 부분에서도 또 인제 공격적으로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면 대체제가 나올 수 있어서 서클에 가지고 있는 힘이 좀 빠질 수는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그 잠시만요. 사진이 이게 밑으로 빠졌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금리 이외에 다른 서비스에 대한 수익이 좀 늘어나게 되면 그러면 인제 서클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시가총액이 서클이 지금 발행량은 계속 시가총액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늘어나고 있고 지금 연간으로 봤을 때는 작년 올 1월 1 분기 대비했을 때는 또 인제 78 530억 정도 되던 게 785억 되게 발행량이 되게 많아졌는데 결국 이거에 따라서도 그 기존의 그 발행사 다른 쪽에다 떼내줘야 되는 이익이 또 이제 많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인제 서클이 가지고 있는 순이익은 좀 적다. 고것도 좀 리스크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서클은 어 내년도 유동성의 확장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주가는 네 계속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라고 지금 판단을 개인적으로는 하고 있어서 뭐 올해 한 3주 전에 많은 금액이긴 했지만 과감하게 일단은 87 제가 원래 평단가가 네 80 180 이었는데 150 정도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충분히 너무 높은 상황이었고 근데 그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수익이 인제 나게 되면 일정 금액이 넘어가 버리면 그 세금이 22%가 인제 떼어지는 부분들도 감안하고 해서 87 불에 손절을 치고 네 전체를 다 인제 털어 버리고 다시 인제 쪼금씩 담아 가지고 84불 정도로 지금 평단가를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도 지금 일단 체크를 해 봐야 될 부분은 그 네 금리 수익 면에서 봤을 때 금리 이외에 다른 인제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 수익 비중이 높아지는 부분들이 체크를 내년 1 분기 실적 발표 때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5 년도 마지막 실적 대비했을 때 그 부분이 증가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면 그래도 이익 전망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에 대한 이익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고거를 좀 1 분기까지 실적을 보고 추가적으로 더 들어갈지 아니면 그냥 이 정도 선에서 스테이블 코인은 놓아 줘야 될지 고거를 좀 판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봤을 때는 금리가 급격한 인하만 아니면 서클은 호재인데 갑자기 이제 5월 달에 연준 의장이 바뀌고 금리를 인제 0.25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갑자기 0.5 떨어뜨리거나 아니면 점유율에 대해서 큰 인제 변화가 없거나 아니면 오히려 테더가 어 높아지거나 아니면 반대로 USDC 점유율이 좀 변화가 있으면 이익 발행 건수에 대한 이익은 적어지겠지만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전체 이익 큰 모수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호재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공식화되면 또 호재라고 보시기 때문에 요런 호재들을 체크해 가면서 평단가는 70 에서 80 달러대에 유지를 하되 또 워낙 변동성이 큰 부분이다 보니까 5% 정도 전체 투자 자본의 5% 정도 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좀 약간 공격적으로 좀 판단을 해서 한 10% 정도 지금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 1 분기
늦어도 2분기까지 연준의장 교체 이후에 2분기 어떻게 흐름이 가느냐를 좀 체킹해 가면서, 그리고 주가가 좀 바닥으로 좀 떨어지는 부분들만 아니면 마이너스 현재 기준으로 10% 에서 15% 정도 되면 그냥 손절을 과감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결국 리스크를 테이킹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70-80%에 대한 부분을 좀 맞춰 가면서 26년 상반기까지 좀 보려고 하는 종목으로 서클을 네,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서클의 미래는 어 일단은 지금 반반에서 쪼끔 밝은 분위기를 좀 더 이미 저는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긴 하겠지만, 네, 사심을 좀 보태서, 근데 또 큰 그 기대감은 좀 조심스럽고요. 왜냐면 마이너스 한 40%를 과감하게 올 순이 이익 봉오를 다 털어낼 정도로 손절을 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사실 약간의 뭐 스터디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목에 대한 사실 이익이 어디서 나는지, 이게 어떤 포인트가 위크 포인트인지를 체킹을 못하고 너무 많은 자산의 비중을 높였다는 부분들이 쪼끔 아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대신에 그래도 지금 한 결 두 번에 걸쳐서 제 스스로는 두 번에 걸쳐서 조사를 또 하고 그 흐름을 봤을 때는 유동성이 늘리면 계속 뭐 지금 AI도 거품론이다 아니다 막 얘기가 많은데, 결국 돈은 좀 그 흐르는 곳으로만 흐를 거고 결국 가는 빅테크에서도 갈 거지만, 그 미국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는 금리를 낮추라라고 하는 거는 미국 국채 그런 그 미국 결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이 부분을 좀 감수를 하려면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대놓고 지금 트럼프 일가들은 암호화폐 또 인제 코인으로 인제 돈을 또 계속 왕창 또 벌고 있는 상황에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나 다른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도 그냥 얘를 쓰레기로 버려 방치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지금 연간으로 분기마다 봤을 때도 발행량이 이렇게 늘어난다면 그만큼 수요가 있다는 거고, 이거를 좀 더 제도권화해 가지고 미국이 패권을 잡아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을 확장해 가면서, 지금 이 코인을 결국 수용할 부분들은 화폐에 대한 가치가 좀 떨어지는 일부 국가들이 국가 인제 화폐로서 활용을 할 거고, 그럼 그 국가들이 국채를 사 주고 할 거니까, 네,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전망은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부분이 쪼금 더 있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는. 네, 그리고 주식 주가도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뭐 '많지 않은 비중으로 담아 가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 80 왔다 갔다 하는데 64 까지 왔지만 얘가 지금 과거에는 240 까지 갔었거든요. 네. 252 뭐 298. 네. 제가 아마 몰렸던 시점이 요때 담았다가 이렇게 딱 올라가는 거 보고 '더 간다. 지금은 요 시점이다. 더 갈 거다.' 했는데 쭉쭉 빠지는데, 한 요 타이밍에서는 그래도 손절을 하고 관망하다가 다시 진입 시점을 잡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떨어졌다가 반등할 때 다시 물을 타고 쭉 더 빠져 갖고 지금 이 타이밍에 손절을 전량을 치고 다시 요때 잡은 고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라, 네. 하지만 지금 다시 봤을 때는 아직 얘는 아픈 손가락이지만 그래도 기대치는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 전망이요? 뭐 AI도 사실 전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제가 뭐 그냥 사심을 담아 할 수밖에 없기는 하지만, 그래도 못해도 $100 이상은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요때죠, 요때. 네. 그렇죠. 상장했을 때
요 정도는 간다라고 봤을 때는 이게 인제 스테이블 코인에서 나오는 그 이자 수익 정도에서 좀 더 가면 한 뭐 요 정도? 가면 이제 130 인데 네. 네. 네네네. 네. 그래서 지금 80 에서 70 요 선 언저리에 평단가를 맞춰 놓고 100 정도 갔을 때는 뭐 수익 이 현금화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 일부 인제 익절을 하고 좀 더 간다라고 봤을 때는 뭐 130 정도까지도 뭐 '기다려 볼 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테이블 코인을 사면서 예치한 이자 수익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인제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게 그때 조사를 했었는데 여기다가 표현을 안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디다 조사해 놨더라? 음. 그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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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근데 이걸 계속 들고 지금 제가 그랬거든요. 뭐 아시겠지만 인제 뭐 큰 금액을 과감하게 손절 때리고 그게 87 불에서 했다가 인제 지금 평단가 84 로 다시 맞췄는데 근데 이게 다시 150 까지 기대하는 것 자체가 좀 그 그럴 것 같고요. 근데 예 이거를 계속 갖고 있는다고 해서 계속 좀 신경만 쓰이고 저는 좀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한번 손절을 올해만 지금 한 대여섯 종목 해 갖고 손절 금액만 한 1,500 이상 될 거거든요. 근데 하고 나니까 오히려 좀 더 그 한 발 떨어져서 좀 그 종목을 다시 보게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손절 치고 나서 '그럼 이 가격에 이거 지금 다시 살 거야?' 아닌 것들은 안 사 그냥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거를 샀을 때 좀 더 그 전체 손 효익이 네 그거 잃은 것만큼 벌려고 하면 사실 그거는 뭐 안 될 것 같고 그건 일단 놔주고 현재 시점으로 그때 누가 그랬거든요. 제가 뭐 책에선가 본 것 같은데 "평가 금액으로 봐야지 투입 매수 금액으로 보는 의미가 없다. 평가 금액이 지금 현재 네가 가진 금액 돈이지 네가 처음에 매수한 금액은 지금 이 과거의 돈이 아니고 너의 지금 현재 가치의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봐야 된다."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는 거를
보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게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서클이 뭐 장기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뭐 120 반다라고 이제 보지만, 다른 분들이 봤을 때는 본인께서 이제 가지고 계신 평단가 뭐 150 이든 뭐 170 이든, 이게 어떤 시간으로 봤을 때 X축으로의 그런 기간으로 봤을 때 뭐 충분히 다시 뭐 280, 290 이상 갈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냥 저는 계속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지금이 평단가를 낮추고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그냥 아픈 손가락으로 계속 가져가는 건 사실 주가가 계속 변동칠 때마다 계속 신경이 쓰이는, 네, 계속 아프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물쭈물이 아니라 결단할 때는 결단하자. 예, 서클을 네. 통해서 결단하는 걸로. 예. 아, 너무 좋은 저기였어요. 그 우리 지금 이거 링크 지금 그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이 있으니까 링크 한번 올려주시고, 요거 구글 시트, 요거 그건, 네. 스터디방에 한번 올려주시고, 다음으로는 로롱님 바로 가능하세요? 네, 제가 네.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제가 중지할까요? 네. 아, 제가 해요? 잠깐만요. 중지를 걸어 가지고. 다시 공유를 하고. 네. 되었습니다. 네, 이건 상반기 때 마카롱님이 발표해 주신 거였는데, 제가 이 종목은 좀 계속 관심이 있어가지고, 지금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회사 개요는 뭐 지난번에 보신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요. 최근에 뭐 어떤 수출이나 해외 계약이 있었나 찾아보니까 뭐 천무라던가 그다음에 유도미사일, 그다음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수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읽어보시면은 아실 것 같고요. 그리고 11월 26일에는 4차 누리호도 하사 에어로스페이스에서 발사를 했는데, 이게 민간 기업 주도로 우주 발사한 뭐첫 번째 사례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시세 및 주주 현황이 있는데, 그 지금 보시는 게 마카롱님이 발표하실 때의 화면이고, 그 밑에 있는 게 제가 최근에 찾아본 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조금 내려왔어요. 그래서 왜 내려왔나 이유들을 찾아보니까 이제 유상증자 증자 이슈가 이제 선반영이 돼서 이제 주가가 올랐다가 뭐 최근에 내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최근에는 다시 또 오르고 있어가지고 이제는 이제 유상증자 이슈가 이제 관리 가능한 쪽으로 인식이 되면서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다. 또 뭐 천무라던가 청검 뭐 이런 방산 쪽에 수주가 증가되고 있어가지고 실적이 보이고 있다는 점, 또 누리호가 성공했다는 점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펀더멘털 보시면은 6월에는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였는데 지금 9월 달 보시면은 또 마이너스가 났어요. 근데 단기 순이익은
또 반대이긴 합니다. 이게 6월에 천무나 뭐 여러 가지 제품들 납품이 물리면서 이익이 앞당겨 잡혀가지고 영업이익이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라고 하고 또 9월은 관련 이슈가 선반영이 되면서 미스가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어, 그 밑에 파이낸셜 서머리 보시면은 이게 매출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2년 12월에 4천에서 지금은 3만 4천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최근에 뭐 전년 대비 단기 순이익은 소폭 줄어들어가지고 이거는 유상증자에 영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요 주식이 오를 만한 이슈라고 할까요? 뭐 재료가 마땅히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찾아봤는데 그래도 이게 그룹이 합병하면은 또 주주, 주식이 오르지 않을까 싶어서 기사들을 찾아보다가 하나그룹 지배구조가 있길래 그거를 한번 갖고 와 봤어요. 좀 재밌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김승영 회장한테 아들이 세 명이 있는데 첫째 아들이 한화 방산 관련된 기업들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차남이 하나생명과 관련된 그룹을 가지고 있고, 또 삼남은 뭐 갤러리아나 호텔 같은 거 갖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하나 주식 보시면은 하나 에너지가 22.15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 그룹에 대한 주식을. 이게 옆에 있는 그 챗GPT 찾아보면은 하나 에너지가 주식회사 하나의 그 최대 주주로 네, 주식회사 하나를 통해서 뭐 여러 가지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이다라고 되어 있고, 근데 최근에 이 하나 에너지 주식을 가지고 있었던 차남이랑 삼남이 주식의 일부분을 팔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김동관 강남 쪽으로 이제 지배 구조가 점점 더 굳혀지고 있는 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최근 이슈 현황을 보시면은 지비는 그룹이하고 횡보는 계열사가 한다라고 해서 그룹 차원에서 이제 전략들을 세우면은 이때 계열사들이 실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요 기사가 뭔가 합병과 관련된 실마리를 주지 않을까 싶어서 잘 봤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합병은 뭐 단시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저와 챗 GPT의 생각입니다. 또 밑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기사고요. 네, 종합의견 보시면은 방산 수출이 확대되고 또 환유 효과도 있어가지고 실적은 견고하고 중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이후에 주가가 조정이 돼가지고 실적 대비 주가 수준이 낮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뭐 전에 100만 원 이상 할 때보다는 확실히 지금 주식이 싼 거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완화가 됐다. 이거는 이제 플러스 요인인데 이제 마이너스적으로 보면은 이제 당분간 주가를 끌어올릴 재료가 없고 그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도 마무리되는 단계이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아마도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한국 무기의 뭐 우수성이라던가 아니면 단기 납품 가능성들을 충분히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준은 이루어질 것 같긴 한데 공격적으로 수준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냥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뭐 이미 이슈들이 선반영이 돼가지고 멀티플 확장에는 보수적인 입장을 다른 사람들이 취하지 않을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주식이 뭐 많이 오를 만한 그런 건덕지는 없는 것 같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보유할 만할 것 같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증권가에서는 그래도 매수 의견을 내고 있어요. 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른 좋은 주식들이 있다면은 그것부터 먼저 사는 게 낫지. 지금 사면은 그냥 좀 지지부진하게 흘러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 내년 주식 전망이 좋으니까 이것도 같이 덩달아 오른다고 하면은 90만 원대로 150까지 오르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그 전에 100만 원 넘기는 거는 가능할 것 같지만 150까지 갈 만한 재료가 있을지 그거는 좀 의문이네요. 저는 그냥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면 차라리 스페이스X가 어떻게 될지 고민, 걱정, 의문, 궁금증이 생기는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네. 바로 시작할까요? 네, 저는 그 구글 주식을 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글로 주식을 조사하게 된 이유는 마지막에 제가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글 주식은 미국 주식 시장에서 알파벳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상장이 되어 있고, 이 알파벳은 2015년에 출범한 지주 회사입니다. 그래서 구글 서비스나 클라우드, 그리고 다른 여러 사업 등을 소유하고 있는 지주 회사고, 원래는 1990년대 후반에 이제 구글이 최초에 상장을 하고, 어, 이후에 계속 그 성장을 해 오다가 2015년도에 알파벳이라는 지주 회사를 이제 세우게 된 거고요. 그래서 구글 서비스와 클라우드 두 가지 이제 메인 사업 분야가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신사업 분야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글 서비스 분야에는 흔히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광고 수익 같은 것들을 주로 내면서 하는 사업 분야고 구글 클라우드는 이런 워크스페이스, 뭐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지금 저희가 구글 드라이브나 이런 워크시트를 보는 것처럼 이런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생성형 AI와 TPU 같은 사업도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주시면 또 제가 어떤 그 자회사들이 있는지를 좀 봤는데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되게 특이했던 점은 구글이란 알파벳으로 그 지주회사 하나만 상장을 하고 그 다른 회사들은 상장을 전혀 하지 않는 형태였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라는 점에서 조금 놀라웠던 부분이고, 우리나라는 뭐 삼성 관련된 그 주식만 엄청 많은데, 여기 알파벳, 구글은 그냥 알파벳 지주회사 딱 하나만 상장되어 있는 그런 형태여서 조금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은 조금 더 내려주시면 알파벳은 그 클래스가 A, B, C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제가 처음 보는 거여서 한번 알아봤는데 클래스 A와 C가 일반 주식 시장에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주식이고 클래스 B는 여기 그 GPT 말처럼 슈퍼 주식이라고 해서 1주당 10표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입니다. 이거는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그 창업주인 레리 페이지나 세르게이 브린 같은 소수의 내부자들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클래스 A와 C만 그 주식 시장에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주세요. 그리고 그 최근 이제 발표된 3분기까지의 그 자료를 보면은 수익이나 어떤 영업이익 등이 전반적으로 증가한 추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 그 최근에 구글이 그 유럽에서 어떤 3.5 빌리언 달러라는 벌금을 이렇게 먹은 적이 있는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이 정도의 어떤 수익이 있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좀 더 내려주시면 이제 알파벳뿐만 아니라 메타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아마존 같은 업체들이랑도 한번 좀 분석을 해봤을 때 알파벳의 PER이 한 30배 정도, 지금은 31배로 보이던데 제가 조사할 때까지만 해도 30배 정도로 그 보였고 근데 메타나 엔비디아 뭐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다른 빅테크 기업들은 메타만 22배지 저것 다 30배 이상의 그런 PER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알파벳은 아직까지 그렇게 많이 고평가되어 있지는 않은 상태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주시면, 그래서 영업 이익률은 조금 줄고 있는 추세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영업 이익이나 순이익 자체는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주당 순이익 자체가 높지는 않지만 PER이 다른 빅테크들에 비해서 30배 수준으로 완전 고평가된 상태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다른 테크 종목들보다 일단 이런 지표서만으로 봤을 땐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밑으로 내려주시면, 그리고 구글은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들어봤지만 이제 알파고의 그 이세돌과 바둑 시합을 예전부터 많이 거의 제 기억상으로는 처음 들은 인공지능이었었는데 이제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게 구글입니다. 그래서 그 구글은 그런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것의 기본이 되는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을 제시한 것도 구글이었고, 그럼에도 구글이 왜 챗GPT보다 늦게 제미나이를 출시하게 되었을까라는 거를 좀 찾아보다가 이게 구글의 현재 주요 수입원이 광고 수익인데 이제 그 구글 내에서도 어떤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캡처해 놓은 걸 보시면 중간에 이제 영국 파이낸셜 타임즈는 당시 구글 AI 팀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반면 검색 광고팀은 지금 가진 것을 지키려 한다. 그러면서 뭐 어떤 불협화음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뉴스가 나온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엔 광고 수익이 워낙 좋기 때문에 다른 쪽에 어떤 투자할 만한 이유를 못 찾은 거 아니었을까 그 당시에. 근데 이제 그러다가 챗GPT가 나오고 이게 AI라는 거에 대한 어떤 시장의 반응과 어떤 수익이 이제 눈으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좀 뒤늦게 개발을 시작한 게 아닐까라는 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네, 좀 더 밑으로 내려보시면 그래서 AI가 현재 이제 산업 전반적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또 이제 이런 AI를 통해서 이제 시대가 또 바뀐 수도 있다라는 그런 흐름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이제 제미나이를 출시하게 됐고, 초반에는 챗GPT보다는 좀 성능이 떨어진다라는 평가가 있었지만, 최근 제미나이 3가 이제 챗GPT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또 TPU라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자체 개발하고 실제 직접 그 사용도 하면서 타사에게도 판매하는 성과를 이제 기록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구글의 강점은 구글이 이제 검색 엔진 기반이었기 때문에 어떤 글, 문서, 또 유튜브 같은 것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이미지 등 어떤 AI를 훈련시키기 위한 데이터베이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구글이 뭔가 AI의 성능을 훈련시키고 최적화를 시키기에는 가장 좋은 환경이지 않을까. 그래서 향후 어떤 제미나이의 성능이 다른 뭐 챗GPT나 다른 어떤 AI들보다 더 빨리 증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알파벳이라는 회사 자체가 그 다양한 업체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하드웨어와 센서 그리고 그 픽셀이라는 그런 디바이스들까지도 이제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현재 AI 시장이 약간 이제 전반적으로 양극화가 진행이 되고 이제 승자만 살아남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여러 빅테크들이 있지만 이제 그중에 어떤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이러한 다양한 환경을 소유하고 있는 그런 구글이 또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사실 구글을 조사해 보게 된 거였습니다. 조금만 더 밑으로 내려주시면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신문 기사에서 제가 스크랩을 해온 건데요. 구글이 AI 모델이나 양자 컴퓨터, 또 AI 칩, 클라우드 서비스, 기기, 검색 엔진들을 다 구글 혼자 소유하고 있고, 이제 각각의 어떤 카테고리마다 경쟁사들은 있지만, 이 모든 걸 소유하고 있는 건 구글밖에 없다. 그래서 구글이 사실은 이제 잠자고 있는 공룡이었다라는 이제 표현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구글의 상황을 어떤 게임에 비유해 본다면 구글은 완전 풀스택의 레벨이 좀 낮았는데 이제 오픈 AI 같은 스택이 낮은 그, 그 캐릭터가 열심히 랩업해서 레벨 100을 찍었는데 구글은 한 조금만 노력해도 레벨이 금방 200이 되는 이런 기반이 너무 잘 갖춰진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꼭 강점으로는 구글 자체적으로 어떤 그 AI 인프라와 그리고 기존 이제 구글 서비스를 계속 사용해 오던 사용자들이 그러니까 또 구글이 새로운 걸 내놨을 때 사용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마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구글의 어떤 성장에도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좀 더 밑으로 내려주시면 네, 이것도 이제 뉴스에서 가지고 온 건데 AI 칩이나 어떤 AI 모델 등 구글이 이제 다 가졌다. 다시 최강자로 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기사를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알파벳 주가가 현재 한 313불인데 뭐 330에서 375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그 의견이 담긴 뉴스를 좀 스크랩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보시면, 그래서 시장 가치 측면에서도 어떤 그 지표를 봤을 때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충분한 AI 생태계를 갖추었기 때문에 어떤 폭발적인 성장이 가능할 것 같다. 그리고 AI 시장 자체가 이제 승자가 다 가져가는 구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닷컴 버블 때도 유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같이 뭐 AI 버블이다라는 그런 혼조세가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나중에 구글이 승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이제 잠재력이 있는 회사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구글을 저는 이제 내년에는 이제 브로드컴과 같이 구글을 조금씩 그 매수를 해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